오늘의 유망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유망주 두산 바켓 체크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종목번호는 241-560입니다. 첫 번째로 재건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우러 전쟁 공식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 얘기했고, 푸틴 대통령 만나고 싶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왜 재건주냐? 그거는 이제 두산바켓이 건설 기계, 포트 장비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제 어떤 위주로 하냐면은 소형 건설기계 쪽인데 북미 시장에서 1등입니다. 그러면 건설기계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두산 바켓이 생산하는 건설기계예요. 이게 로더라고 하는데 소형 로더인데 이 보면은 뭐 조그맣지만은 일의 효율을 굉장히 많이 높입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기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HD 현대 건설기계가 있고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있어요.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의 소형 건설기계 시절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 생산하는 기계들 미니 굴착기, 텔러 핸들러, 그리고 콤팩트 트랙터, 그 다목적 장비 이런 것들 만드는데요. 특히 이 건설 시장에서는 소형 로더나 이 미니 굴착기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매출이 73% 정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취임한 이후에 트럼프 시대에서는 이제 미국 내에서 건설 붐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투자를 종용할 거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바이든 때보다 경기가 꺾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나 해외 동맹국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면은 미국 내 건설 경기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 건설 기계 수요가 늘어난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바켓은 북미 시장에 준하지 않고 유럽이나 중국, 인도 이런 새로운 시장을 지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품은 대표적인 거는 미니 트랙 로더, 그리고 소형 굴절식 로더, 콤팩트 휠 로더 이런 로더를 많이 만듭니다. 로더가 어떤 거냐면은 이게 로더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앞에 머리를 뭘 갖다가 붙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뀔 수가 있는데 저게 로더입니다. 건설 소형 장비에서는 많이 쓰여요. 그래서 건설기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종전 시에는 많은 종전 특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끝나고 건설 붐이 불면서 또 일본이 그때 수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한국 전쟁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제 한국은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건설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많은 기계나 장비들 많이 가져왔죠.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 살 수 있는 아파트나 빌딩을 또 지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굉장히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펼치고 있고요. 연 2회 배당에서 매 분기 배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매출의 16조 원을 주주 환원 정책 40%를 달성을 한대요. 매출 16조 원에다가 주주 환원 정책을 40% 달성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죠. 주주 친화적인 회사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바켓은 주주 환원율 강화 정책, 그리고 최소 배당금 설정하고 자사주를 매각을 해주고, 자사주 매각을 하면은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주가에는 좋은 거죠. 그리고 매년 2천억 원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소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 배당을 1,600원, 주당 1,600원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엄청 좋은 거죠. 거기에다가 수소지게차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친환경 건설기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지게차를 결국에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국내 최초로 수소지게차를 상용한 다음에 민간 판로로 처음으로 개척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친환경 건설 기계 장비의 선두주자로 팔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도 좋겠죠.
자, 그러면 두산마켓을 차트로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항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가격대, 가격적으로는 45,000원의 저항이 심했던 구간입니다. 45,000원 부분만 가면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는데, 저번 주 12월 19일부터 흐름이 좀 바뀌었고 221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21선 안착하면은 본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보시면은 5 주봉선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네, 5 주선을 올라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0주선을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20주선 밑에 있을 때는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이제 올라섰어요. 120주선 올라탔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주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얼마 정도를 지지 가격으로 보냐면은 대략 45,500원이 지지가 되면 매수 관점에서 계속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이 주봉에서 장대음봉 있잖아요. 장대음봉 중간 지점을 지금 정확히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의지가 있는 겁니다.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보시면은 4만 원 정확히 지지했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항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기 저항은 45,000원, 그리고 5만 원까지, 여기까지 매물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만 원 돌파 안착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우상향으로 보시고요.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 MACD도 골든크로스 구간이고, 그 다음에 ADX도 고점 부분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45,000원에서 45,500원 지지하면은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500원 이 부분 지지하면은 다시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면 호재 노출로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할까 말까, 이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두산밖에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